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이제 학교 새학기 시작이 됐죠. 학교 적응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또 발달이 느린 자녀들 취약 유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 함께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들 학생들 한글 깨치기 쉽지가 않은데 이 한글 깨치기가 늦어지면 저학년 특히 학력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죠. 우리 아이들 또 한글 공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밖에도 난독증이나 장애아동들의 한글 교육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전화 참여가 어렵거나 번거로운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학교 이제 대학교 개강 네, 했죠? 개강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뭐 계속 코로나 확진자 나오고 있는데 네. 학교에 직접 이제 대면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까? 네,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상지대학교는 지금 인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 기조는 대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대학교 학생들도 참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난 2년간이 참 모든 국민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특히나 좀 쉽지 않은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한창 이제 기대에 부풀어서 대학교 새학기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적응을 어떻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월이 되면 네. 사실은 많은 어머님들께서 가장 초등학교 아이를 둔, 또 특히나 이번에 입학하는 친구들을 둔,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 부모님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새롭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생애 처음으로 학교라는 정말 거대한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견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교차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조금 발달이 늦은 자녀를 둔 어머님들께서는 걱정이 조금 더 클 수 있죠. 우리 아이가 학교 규칙에 잘 적응은 할 수 있는지, 뭐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3월이 좀 부담되는 달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발달이 좀 늦거나 장애 진단을 받는 자녀가 이제 입학이 다가오면 부모님께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특히 1년 뭐 취업 유예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래도 같은 또래니까 학교를 좀 다녀야 되냐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정말 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발달이 느린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너무 발달이 느린데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1년 정도 좀 더 키워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취학 유예를 좀 고민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에 대해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취학 유예에 대해서 고민이 있은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취학 유예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발달이 느린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취학 유예에 대해서는 별로 권장하지 않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아동들이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에 1, 2년 정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키워서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1, 2년 더 배운다고 해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응 능력들이 현저하게 커진다라는 것들을 또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랑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리다 하더라도 학교 적응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심리적으로 또 옆에서 친구들이 아는 친구가 도와주는 이런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우리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면 또래 안에서 이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학교라는 커다란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좀 모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과연 취학 유예가 하는 게 적절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취학 유예를 고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뭐 키가 네. 작아도 좀 늦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드실 테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크게 고민하는 거는 이제 발달적으로 현저하게 또래보다 너무 늦대거나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은 장애 진단을 받아서 아이의 행동적, 언어적 이런 그 사회적인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어려운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럴 때 어머니께서 좀 부모님들께서 고민을 좀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그래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1:1 케어가 훨씬 더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훨씬 더 사회적이고 학교의 큰 규칙을 따르고 거기에 이제 수행해야 되는 몫이 아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죠.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취학 문제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 전화 주시면 우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장애로 이제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또 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럴 경우에 부모님들은 정말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반 학교에 보내야 될지 또 얘를 특수학교에 보내야 될지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장애 진단을 이제 받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예. 일반 초등학교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장애 아동을 전담으로 교육 과정이 완전히 구성되어 있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일반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클지 특수학교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장점이 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런 장단점을 좀 비교해서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좀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 맞게 한번 해보시고 또 특수학교 선생님이나 일반 학교 선생님들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하시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충분히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를 교육했던 기존 기관의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학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특수학교는 일반 학교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요? 교육 과정이라든가 초등학교 이제 6년 네네. 과정인데. 교육 과정 연수가 다른다는 뜻이 아니라 네. 교육 커리가 일반 학교는 특수학교는 상대적으로 특수 아동들 이제 장애를 가진 아동 특수 아동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훨씬 더 밀착적으로 할 수 있고요. 또한 교육 과정 역시 우리 장애 아동을 위한 이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특수학교는 장애 아동만을 데리고
드리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특성에 알맞게 학교 커리라든가 아이의 개별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들도 짜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부모님께서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과정은 있죠. 그렇지만 반면에 일반 모두 장애 아동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서 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의 경험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꼭 그렇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반면 일반 학교는 장애 아동이든 비장애 아이든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여기는 일반 아동과 이제 장애 아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애를 가진 우리 아동에 알맞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개별적인 수준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함께 지원해주는 선생님이 옆에 계실 수 있지만은 부모님의 노력이나 또 아이가 나와 수준 발달의 차이가 보이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의 현재 보이는 발달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특성을 통해서 일반 학교 또는 특수학교가 어디가 조금 더 수월할지를, 적절할지를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부모 고민하시는 영역이시긴 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수학교는 원주에는 뭐 딱 한 곳이 있나요? 아니면 특수학교도 선택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원주에도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창원학교가 있고요. 또 혁신도시에서도 특수학교가 하나 건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수학교는 교육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기 무료.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 특수학교는 네.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네, 학교도 사설과 공립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가, 특수학교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한글 공부 또 학교 취약하고 있는 새학기 들어가면서 초등학교 아이들 적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난독증이나 장애아동들의 한글 교육, 또 뇌졸중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언어 장애들도 많이 있으시죠. 이런 경우 집에서 어떻게 좀 교육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3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취약전 아이들 학교 적응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글 공부를 장애아한테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네. 한 분은 지적장애고 한 분은 자폐장애분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지적장애분은 이렇게
말은 잘 하는데 네. 집중력이 없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적장애분들 성인이신가요? 예, 예. 성인분 지금 한글 교육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지적장애에서 말씀은 잘 하시는데 이제 수업에 임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엄청 떨어지죠. 그러시구나. 아유, 너무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선은 이제 한글 교육을 할 때 한글 커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장애인, 네. 이 지적장애인 이 성인께서는 하나도 글자를 읽지 못하고 계시나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참 좋은 커리를 가지고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분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글씨를 가르칠 때는 이제 그 음소에 대한 소리 변별부터 이제 커리대로 이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커리대로 만드실 텐데 그럴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음소의 글자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이 지적장애군에게 좀 흥미로운 것 대상들을 따와서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건 예시인데 이분께서 좀 관심 있는 관심 있는 가수가 있거나 관심 있는 배우가 있다면 그 배우의 이름이나 그 배우와 관련되어 있는 그 가수와 관련된 노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자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지어서 해보신다면 이분들이 흥미를 조금 더 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제를 하는 중간중간에 우선 수준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주의 집중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기본적으로 지적장애 분 이 성인께서 주의 집중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워낙에 떨어지신 분에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과제를 주거나 처음부터 너무 복잡한 과제를 주면 더 흥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선생님. 그래서 제시하는 과제들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과제의 양들을 조금 많이 조절해 주시면 좋겠고 단계별로 그 양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이 지적장애 성인분께서 성취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는 거의 한 80% 또는 90% 정도 수행을 100%로 올릴 수 있는 수준의 자료들을 하셔서 흥미와 그 동기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것부터 그걸 먼저 다져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커리를 진행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렇게 그 어머님이 그 지적장애분 어머님이 그렇게 흥미 위주로 한 20년간 했대요. 네. 근데 그 흥미 재미있어는 하는데 늘지를 않더래요. 그렇군요. 네. 늘지를 않는다는 건 아마 커리를 조금 더 커리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가르칠 때는 조금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동기 플러스 이 친구에게 가장 효과적인 커리를 하고 있나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자폐인데 네. 입이 안 움직여요. 네네. 그 미음 그러면 이 입술을 움직여야 되는데 입술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 말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자폐이신 분들께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강 구조나 이런 데 이상은 없지만 의사소통의 의도도 굉장히 낮고 아예 발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조차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을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지만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분 역시 의사소통 의도를 높이는 활동들을 먼저 진행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이게 그 자폐분은 머리가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폐를 가지신 분들이 모두 다 지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분들께서 영역별의 편차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폐를 가지신 이분은 입술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좀 작게 보는 것보다는 이분께서 어쩔 때 발화가 좀 많이 높아지는지 다른 말로 어쩔 때 의사소통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관찰하시고 이런 관찰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쩔 때 의사소통 의도를 많이 많이 나타나는지를 참고하셔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인격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해주면서 가르쳤죠. 전혀 안 늘어서 한 번 혼내줬더니 잘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새로운 자극이셨나 봅니다. 장애 아들 이렇게 혼내도 괜찮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심돼. 우선 기본적으로 뭐 체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절대 적절하지 않죠. 근데 혼낸다는 의미가 막 야단친다 이런 게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규칙과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훈육시켜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또 분명히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관된 교육, 일관된 일관된 이제 기조에 따라서 어떨 때 규칙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훈육할 필요는 있고요. 절대 체벌을 하거나 정말 물리적이거나 그밖에 학대를 하는 경우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님은 한글을 가르치라고 맨날 오시는데 이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님 있는 데서 이제 한번 딱 혼냈어요. 근데 효과가 아주 100%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시니까요. 정말 애를 쓰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제한된 정보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메일이나 이렇게 좀 안내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려운 일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상지대학교 언어청각지뢰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한글 깨치기 또 우리 장애 아이들, 장애 학생들 학교 적응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발달이 느린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듣다가 말았죠. 네네. 많은 영역을 준비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소개드려진 내용들은 학교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조기술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학교 입학하기 전에 또는 지금 학교 입학 초기이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수업 준비에 대한 연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 가는 과정은 학교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착석하고 자기의 물품을 챙기고 자기 사물함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이와 비슷한 활동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준다면 우리 아이가 훨씬 더 낯선 교실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똑같지는 않지만 학교와 비슷한 책상의 구조라든가 이런 자세를 해놓고 어떻게 서랍에서 책과 공책을 좀 꺼내는지 나의 사물 안에서 어떻게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이름표를 어떻게 달고 선생님이 이름 부르면 대답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수업이 마치면 내가 가방에 다 집어넣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알림장에 쓰는 그런 활동들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과 함께 모의 연습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발달이 느리거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처음 접하는 낯선 환경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모의 연습들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그와 비슷한 세팅에 있는 교실 환경의 적응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시다면 입학 전에 지금 이제 이미 입학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입학 전부터 미리 학교를 방문해서 실제 우리 아이가 있을 교실을 한번 방문해보고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 책상에 한번 앉아보고 거기에서 사물함이 어디 있거나 화장실이 어디 있거나 그리고 밖에 나가는 문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체험해보는 시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미리 가서 엄마와 함께 이거는 아마 학교와 이야기하면 좀 도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쉬는 날이든 이런 날도 한두 번 나들이 가는 것처럼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게 아이에게 교실 환경이 조금 더 익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다음 어떤 지도를 좀. 또 하나는 또 학교 생활에서 뭐 필기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근육 뿐만이 아니라 소근육 운동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은 지금 잘 안 나실 분도 아득하지만 뭐
커다란 색연필을 붙잡고 줄긋기를 한다거나 손으로 만지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게 다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읽기와 쓰기가 시작되는 거고, 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소근육을 위한 선수 기술을, 읽쓰기 선수 기술인 소근육 발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부터 연필을 붙잡고 공차게 쓰는 거, 이게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색연필이라든가 두꺼운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거 가서 그런 걸 가지고 줄긋기를 한다거나 색칠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아주 작은 레고 블록을 끼운다거나 콩 옮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토놀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 것들. 그러니까 손가락 많이 네, 손가락 움직이고 이거 협응들을 발달시키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장난감에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소근육 장난감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 활동에 대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함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들께서 학교 입학 전에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어떻게 화장실을 가서 자기 용변을 본 후에 처리하는가까지를 굉장히 많이 연습하시거든요. 이거는 느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는 제한된 시간 10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와야 되고 그 화장실이 또 집안 환경과 다르게 교실과 떨어져 있는 먼 부분 멀리 있는 화장실이 사용하는 것에서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1학년 아이들 중 어떤 아동들은 실수를 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게 다 화장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우선 규칙적으로 용변을 보는 습관들을 미리미리 조금 해주시고 또 용변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손 씻기를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떻게 잘 입는지 이런 과정들을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언어청각치료학과 최경승 교수 모시고 아이들 학교 적응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최희덕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